안녕하세요. 교실 속 직업놀이의 수진쌤입니다. 오늘은 교실 속 직업놀이를 3월에 시작할 때 속도를 좀 조절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직업놀이의 중요한 대원칙 3가지를 모두 알고 있으실 텐데요.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바로 하고 싶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잖아요. 이 원칙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마음의사라는 직업이 있을 때 이 직업을 신청한 아이들 누구나 이 직업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.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, 또 한 명의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이 하고 싶다고 신청한 모든 직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준다.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궁극적으로는 한 아이가 하고 싶은 모든 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. 그런데 처음부터 만약 한 명의 학생이 20개, 30개 이상의 직업을 신청한 대로 하게 된다면 그 학생도 이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거고, 교사 입장에서도 20명, 30명이 되는 아이들이 동시에 20개, 30개의 직업놀이를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면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을 겪게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업놀이를 처음 운영할 때는 교사의 역량이나 또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, 우리 반 아이들의 학급 구성원의 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처음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된다면은 저는 한 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의 개수를 조절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한 명의 학생이 이제 한 가지 직업놀이나 또는 2가지 직업놀이 정도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점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업의 개수를 하나씩 천천히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급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3월에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10개, 5개 이런 직업놀이를 동시에 시작해도 큰 어려움이 없이 운영이 되던 해도 있지만, 또 어떤 해에는 한 가지 직업놀이부터 정말 천천히 운영해 갔던 그런 해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의 우선 특성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교사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씩 조절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직업의 개수를 단계적으로 하나씩 늘려갈 수 있는 그 속도를 조절하는 키를 바로 교사가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. 우리 반은 처음에 직업놀이를 1개부터 시작을 할 건데, 만약에 우리 반 친구들이 이런 학급 온도계에서 어느 단계에 가면 직업의 개수를 늘려준다거나, 또는 학급 회의에서 언제 직업의 개수를 늘릴지 아이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그 방향의 키는 교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넘어가는 게 되는데, 그렇게 아이들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 반 아이들의 현재 관계의 모습이 어떤지, 우리 반 아이들의 무기력한 아이나 또 선택적 한목증, 또 친구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, 또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, 그런 특성들을 교사가 파악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조절의 키는 교사가 잡고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좀 인성제도에서 왕제도를 운영하잖아요. 그랬을 때 인성왕으로 이번 주에 이제 선정된 아이들에게 직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, 저는 이제 인성 스톤 카드라는 거를 만들어줬어요. 그래서 그것도 이제 디자이너들이 직접 만들어주고, 이 인성 스톤 카드에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1개씩 더 추가로 늘려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. 하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이 직업의 개수를 늘려가는 것이, 선생님이 너희들의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다가 이제 너희들이 하나씩 더 많은 활동을 하면 더 좋겠다 할 수 있는 이제
준비가 됐다라는 시점이 되면 선생님이 그렇게 안내를 해줄 거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래서 그럼 아이들이 이제 막 수시로 물어보거든요. 선생님, 저희 뭐 언제부터 하나 더 할 수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너희들 모습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있어. 그러니까 조금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. 아이들이 이렇게 알려주거든요. 이때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 시점이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거든요.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버리면 정말 우리 반 아이 중에 굉장히 의욕이 없어서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혼자 계속 두고 다른 아이들만 계속 앞서서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, 그 모든 이제 아이들의 관계의 특성을 보고 어느 시점에서 이 직업의 개수를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는 교사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아이들은 그 부분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선생님이 보고 판단해서 알려줄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우리 반에 극소심한 아이거나 틀림 등에 의해서 아이가 굉장히 상처를 입고 위축된 아이 등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아이가 뭐 마음 이사라는 직업론을 하겠다고 굉장히 용기를 내서 신청을 했는데 학급에서 좀 센 아이들이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들이 그 직업에 우르르 몰려가게 되면은 좀 약한 아이,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해줄 수 있는 장치나 전략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직업놀이를 좀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학급 특성에 맞게 처음 어떻게 하고 싶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원칙을 학급에 적용해서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, 그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오늘 영상이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바쁘신 중에도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